자, 이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그 공매대행에 따른 공매 매각 절차.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를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 공매 매각 절차는 요거 같은 경우는 압류재산 공매를 말하는 거죠. 지금 매각 절차는 압류재산 공매 매각 절차도죠. 이 압류재산 공매가 캔코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공매 중에 9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알아두면 온비도 공매로 낙찰받아서 수익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온비도 공매로 매각대 절차를 진행하는 거에 90%에 해당되는 압류재산 공매가 어떻게 매각이 되느냐. 첫 번째, 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냐. 의뢰하는 기관이 보면 이 세무서는 국세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장들이 하는 거는 지방세, 각종 공과금, 즉 4대 보험이겠죠. 이런 것들은 기관들이 과세관청이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실익분석을 의뢰를 합니다. 실익분석 의뢰하고,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약식감정을 통해서 실익분석 결과표를 통지하게 돼요. 누구한테? 위임관서에다가. 그래서 과세관청, 위임관서는 실익이 있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게 되는 겁니다. 공매대행을 의뢰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공매대행을 위임받은 날부터 4일에서 7일 이내에 공매대행 통지서를 체납자와 등기부에 등기된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진납부를 이제 유도를 하게 되고, 자진납부하면 공매가 취소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여기까지는 공매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래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이제 공매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권리 분석을 1차적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채권 신고 내역 등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실익 분석을 해서 실익이 없다 생각하면 다시 돌려보내죠. 위임관서에. 실익이 있을 때 이제 매각 준비 절차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매각 준비 절차 같은 경우는 같이 배분 요구 신청이 종기를 결정하고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경매 같은 경우는 집행관이 현황조사지만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집행관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현황조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현황조사관 제도가 2012년 1월 1일 날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하게 돼 있는데, 법원에 경매에서 집행관이 현황조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현황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하게 되죠. 업무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공매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명령을 하게 되고, 이 감정평가사 평가 금액을 최초 매각 예정 가격으로 결정해서 매각 절차에 진행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매재산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절차, 매각 준비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면 최초 공매 공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공매 공고는 이 위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공매 공고를 신문 공고 및 온비드 전자 공고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각 절차를 진행해서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재공매 공고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공매 공고를 위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매 공고를 진행하고, 이때의 공매 공고는 배분 요구 신청이 종기를 적어서 하게 되고, 이렇게 첫 공매 공고, 최초 공매 공고 이후에 배분 요구 신청이 종기는 최초 공매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 배분 요구 종기를 정하고, 이제 그래서 공매 입찰 정보를 공개하는데, 이 공매 입찰 정보는 공매재산 명세서나 현황조사나 감정평가서를 첫 입찰 기간 언제냐면은
7일 전, 7일 이내에 이제 그 이해관계인에게 열람복사 신청권을 주게 되는 거죠. 이 법원 경매도 마찬가지죠. 첫 경매 입찰 7일 전에 이렇게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서, 감정평가서를 하게 되죠. 그러나 공매 같은 경우는 1차 공매 입찰 7일 전부터 공매재산 명세서, 이게 이제 법원 경매에서는 이건 매각물건 명세서라고 하죠. 명세서, 현황조사, 감정평가서를 이해관계인에게 열람복사 신청권을 주게 되죠. 그리고 공매 같은 경우는 기간 입찰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공매 입찰 기간은 최초 공매 공고 후 첫 매각 기간은 10주 이내로 정하여 진행하게 되고, 기간 입찰은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입찰 기간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입찰이 기간이 줘가지고 목요일 날 11시에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입찰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고,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해서 재공매가 진행이 되는 거고, 낙찰자가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목요일 날 11시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3일, 즉 월요일 날 10시에 매각 결정과 즉시 확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30일 이내에 매각 대금이 3천만 원 미만은 7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고, 3천만 원 이상은 3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고, 이때의 잔금을 납부하자면 또다시 납부 최고 기한 10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17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면 되고, 납부 최고 기한 10일을 포함해서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납부 기한 30일에다가 납부 최고 기한 10일에서 4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면 되는 거죠. 잔금 납부와 납부 최고 기한 10일을 준다. 그래서 매각 결정 후 잔금 납부가 정해진다. 3천만 원 미만은 7일 이내, 3천만 원 이상은 30일. 여기에 납부 최고의 10일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미만은 최장 17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면 되고, 3천만 원 이상이면 최장 4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되죠. 납부 최고 기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제 매각 대금을 배분하게 되죠. 이 배분 기일로부터 7일 이내 배분 계산서를 작성하죠. 작성해서 이해관계인에게 열람복사 신청을 주죠. 왜 법원 경매 같은 거는 배당 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서 이해관계인에게 열람복사 신청권을 주게 되는데, 왜 공매는 7일 이전에 작성하냐? 왜 그럴까요? 그러한 이유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만 위임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임관서를 동의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 배분계산서를 7일 전에 작성해서 위임관서에게 배분기일로부터 3일 전까지 통지해서 동의를, 이렇게 배분계산 작성해도 되냐 갖다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가 없다 그러면 동의한 거로 보고 배분을 실시하죠. 동의가 안 되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그 의견을 받아서 다시 정정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절차 때문에 그 법원 경매는 배당기일로부터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이 작성하는데, 공매는 배분계산서 작성이 이제 그 7일 전에 작성하게 되는 거죠. 경매는 배당표 원안, 공매는 배분계산서라고 하죠. 자, 이렇게 국세법상 진행되는 이 매각 절차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소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매각 절차는 입찰 기간이 이제 보면 월요일 10시 정각에서 수요일 17시 정각까지 입찰서도 제출해야 되지만 제출 및 입찰 보증금 납부를 해야 입찰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1일 후, 그 다음 날이죠. 다음날 목요일 날 11시 정각에서 11시 30분 요 사이에 개찰을 하죠. 개찰.
그래가지고 최고액 입찰자를 공표하죠. 공표. 낙찰자죠, 이게. 낙찰자는 법적으로는 최고액 입찰자라고 표해요. 경매에서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법원 경매에서는 최고가 매수 신고이지만 공매에서는 최고액 입찰자라고 해요. 최고액 입찰자. 이래가지고 3일 후에 매각 결정을 하게 되죠. 매각 결정과 즉시 확정돼 버려요. 이게 월요일 10시 정각에 정리되죠. 그럼 이때부터 언제냐면 3천만 원 미만은 7일 이내 3천만 원 이상은 30일 이내 잔금 납부 기간이 정해져요. 잔금 납부. 이때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최고 기한 한 10일을 주게 되죠. 대부분 이제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최장 납부 최고 기간까지 17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면 되고 3천만 원 이상이면 최장 4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30일 이내 배분길이 잡히죠. 배분길이 잡혀요. 그럼 이때부터 역산해서 언제냐? 7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해요. 작성해서 이해관계에게 열람복사 신청을 줘서 배분에 대해서 배분계산서에 이의가 있으면 배분계산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배분계산서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는 배분기일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배분계산서가 잘못됐다.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배분기일에만 쓰죠. 그러나 배분계산서가 잘못됐다. 의심이 간다. 정정을 요구한다. 그거는 7일 전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법원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 이의는 배당기일이 당일날 해야 돼요. 그러나 배당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3일 동안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